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는데요. 현재 60세가 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관리나 절세나 투자나 기타 등등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정말로 효과적인 은퇴 준비라든가 은퇴 설계라든가 자산 관리, 절세, 기타 등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60세가 오래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1965년생이겠죠. 물론 60세가 좀 안 되더라도 1970년생이라도 아니면 뭐 중장년층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60세 딱 닥쳐갖고 준비하는 것보다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해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60세가 되면 반드시 체크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귀 기울여 갖고요. 절대 손해나지 않도록 제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권익을 존중하는 제 방송을 통해서 권익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60세가 된다면 예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120세 된다면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1막 2장일 때 2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1막 3장이라고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60이라고 하는 경우는 청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청년이니까 실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60년까지 잘하고 60년 이후에 120세까지 또 시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관계, 사랑과 행복과 건강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국민연금 관련돼서 체크할 사항이 있죠. 60세 된다면 임의 계속 가입 여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지원이 없어지거든요. 1965년생 5년도 3월생, 아니, 만약에 6월생이다. 그러면 6월 달까지는 내줍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의 계속 가입을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달 6월 달에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는 끊임없이 국민연금을 임의 계속 가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무조건 임의 계속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5년 더 낼 수 있는. 자, 연금액에서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최고보험료로 내셔야 되겠죠. 57만 3,300원. 정말로 상담원의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담을 해서 임의 계속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9만 원만 내게 하는데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속는 건 아니죠. 그냥 말을 판단을 잘못한 잘못된 안내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 7월 달이 되겠습니다. 6월에 신청하면 되겠죠. 자, 매년 또 6월 달에 신청하면 7월 달에 경신된 최고보험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최고보험료 하셔야 됩니다. 9만 원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가성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최고보험료가 최고로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의 계속 가입은요. 의무 납부가 아니다 보니까 1년 동안 내지 않았어요. 61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 거 못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년치 추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손실이 발생되니까 무조건 60세부터 내셔야 되겠죠. 따라서 60세 됐다. 생년월일에 해당 월이 됐다. 그러면은 잊지 말고 바로 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민연금을 한 번도 60세까지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반드시 60세 전에 임의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입자가 돼야만 65세 이후,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60세까지 만약에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 60세가 돼서. 그러면 임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할 수 없고요. 60세 이후에도 만약에 반환 일시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업장 가입자도 만 60세 이후에 반드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월액과 관계없이 최고보험료 낼 수가 있거든요. 최고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 근로자인 사람도 60세부터는요. 자기 월급이 200이라 할지라도 18만 원이 아니라 57만 3,300원 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해야 되겠죠. 모두가 해야 됩니다. 자녀도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 체크할 사항입니다. 기타 공적연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아니면 무슨 뭐 사학연금, 별정운치군연금, 군인연금이요. 이런 대상자는 반드시 60세 전에 퇴직 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두 가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이력이 있다면 60세 이후 퇴직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입 이력이 없다면 반드시 59세 말에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공적연금 연기 신청 또는 각 연금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기할 필요 없이 따로따로 그냥 내면 각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군인연금만 20년 이상 납부해야만 두 개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반환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하시고요. 추납도 최고보험료로 납부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60세 되는 시점에요. 자,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은 65세까지만 해야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서 63, 64세까지도 해야 되겠죠. 1970년생 이후, 1969년도 이후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65세까지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10년 미만밖에 안 되더라. 아무리 해봤자 65세까지 내도. 그랬을 때는 10년을 채워야 되겠죠. 가령 8년밖에 아니더라. 그럼 67세까지만 딱 10년만 내고서 더 이상 납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임의 계속 가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65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혹시라도 연기할까 아니면은 임의 계속 가입을 5년간 더 할까 고민할 때는 당연히 절대로 그때는 그 연기를 해야지 임의 계속 가입을 5년간 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손해가 더 발생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연기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연기나 임계 중에서 선택할 때는 연기가 좋다는 것이죠. 연기보다는 정상노령연금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기연금 신청 여부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57세, 8세 뭐 이런 사람들도 조기연금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60세 되는 시점에 조기연금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생활비가 다급하게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상노령연금을 65세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해야만 된다면 1에서 2년 정도만 조기연금 받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조기연금 수령간에 혹시라도 국민연금 대상자인 배우자가 사망한다. 그랬을 때 유족연금이 나온다면 그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기연금은. 자, 계속해서 국민연금요. 건강보험료 피하려고 조기연금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조기연금 수령자가 94만 명, 거의 100만 명 이상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엄발의 오줌 눕기 그 바로 미봉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로 체증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1,800만 원 받았다. 그럼 2, 3년 뒤에 2천만 원 넘습니다. 괜히 조기연금 신청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댈 수가 있다. 부가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석고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말로 안 좋은 결과죠. 국민연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삭감이 두려워서 기초연금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삭감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가난한 노후를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 뱁새나 하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국민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죠. 조금 받아서 기초연금에 기대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기초연금 사라질 수도 있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해서 감액하는 제도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아니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요. 추납은 최고보험료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가장 올랐을 때 7월 달에 하는 게 좋겠죠. 근로자라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이런 말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12월에 신청하면 12월 기준으로 9%로 내고 낼 수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 다음 달 1월 달에 낸다면 그 소득 대체율 43% 받으니까 지금보다 1.5%더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가능한 얘기지만 이것은요. 재평가율이나 공짜 장애 사망 보장을 따진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재평가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연금액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6개월 뒤로 늦췄을 때 혹시라도 장애나 유족 사망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때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가오가 되겠죠. 그러니 얼치기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관련돼서 이제 60세 이후에는요, 5년 선납은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으로 4년 동안 8년 동안에 매년 0.5%씩 4%가 인상되기 때문에 선납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년치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선납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납해서 그 소득공제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내는 게 좋습니다. 최고보험료로 매월 납부하는 것이 5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항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60개월 내고 2개월치 냈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58개월치를 그냥 취소할 수도 있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반환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직장가입자로 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했다든가 아니면 장애나 사망이 발생되면은 아직 정상분 반영하지 않은 선납분은 취소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 알아보는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은 가장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산이자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 수혜가 가능하죠. 그리고요. 반환일시금은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해약한 것을 다시 복원해서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 60%, 7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율을 과거 납부 기간으로 하니까 두 가지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지만 20년, 25년 전에 낸 거로 봐서 재평가율이 할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혜택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관련된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수령 자격 관련돼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65세도 지급하니까. 자산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보고요. 자산이 좀 초과되는 경우엔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증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준비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2025년도 자연 소비 금액을요. 단독 가구는 매월 251만 3천 원, 부부 가구는 304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가구라면 304만 9천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은 3,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5년 동안이면 거의 2억 원의 재산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2억 원이 빠진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증여를 통해서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닥쳐가지고 65세 전에 바로 뭐 자녀한테 3억 원을 줬다. 그거 반영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몇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65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면은 소득 인정액에 걸려갖고 기초연금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된다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112만 원을 현재 기준으로 빼주고 거기에 70%만 적용하니까 근로소득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비과세 종식대 20만 원, 차량지원비 20만 원 포함해서 월 근로소득을 477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받게 대상자가 되겠지만 소득 역전 현상 때문에 여기에 걸린다면은 다시 또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300만 원대 이렇게 받는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부라고 한다면은요. 비과세 종식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08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배우자가 받아도 되니까 놀랍게도 다 합친다면요. 놀랍게도 부부는 근로소득이 합쳐서 785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 역전 때문에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500만 원, 600만 원 받아도 대상자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받아야지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뭐 식당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홀 서비스를 하거나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방 일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지금 현재 65세인 사람도 근로소득으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으려고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부 얼치기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재산 등 평가에 있어서 공제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탐대실이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입니다. 왜냐하면요.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 맞는데 그까지가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 더 받으려고 평생 수십억 원 손해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잘못된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이 말에 혹해갖고 주택연금 가입하면 여러분은요. 씻을 수 없는 가오 속에서 신음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소득과 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요. 지인의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콘스탄트님의 NGP 플랜 실행으로 대표이사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가 되니까 엄청난 재산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법인의 돈을 가수금으로 나눈다면 추가의 이자 배당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발생되지 않으니까 건강보험료 정말로 매월 7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익 판단해 볼까요? 지역가입자는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내야 되고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하고 공적연금도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급여 100만 원에 대해서만 그 건강보험료를 낼 뿐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등 부동산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향후 공적연금 2천만 원 초과 받았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50%만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2,500 받는다 하더라도 2,500이 다가 아니라 5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50% 250만 원만 플러스 되니까 근로자로 100만 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평생도록 절감되는 건강보험료는요. 수억, 수십억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관련돼서 60세 때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후생활비가 다급히 필요할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연금 가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요, 주택연금 누계액이 미미합니다. 주택연금 현재 가치가 똥값입니다.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으로 집을 날립니다. 소중한 집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관련돼서는 가입하지 말고 노후생활비 창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색해야 되겠죠. 임대소득, 매각차익, 임대차익, 아니면 임대 후 시니어스타운에 입주하고 나중에 요양병원에 입주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금리 이자 폭탄에 시달리지 않고 주택을 고스란히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주고서 시니어스타운에 한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에 따라서 물가를 반영한 노후생활비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정말로 다양한 솔루션, 여러분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걸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관련돼서는요, 모든 연금보험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60세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 60세가 되는 시점에는 각종 공시이율 변의 최저보증 즉시 확정금리 8%, 뭐 달러연금 무조건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개시 시 연금 수령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연금 수령 받으면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킵니다. 단 1990년대 87.5%연 복리 확정금리 상품, 유배당 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은 무조건 다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일시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금융 상품 정리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상품들 많습니다. 평가 분석해서 해지하고요. 바로 자산 재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해지하면서 또 다른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사업비 많은, 수수료 많은 상품을 슬쩍 건네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속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다고요. 무엇인가 파는 사람한테 컨설팅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 파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노후에까지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종합자산관리사,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인생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 현명한 선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현명한 선택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가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 현명한 멘토의 교육 조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겠죠. 이거 100년, 만년 동안에 투자와 절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안 냈으면 좋겠죠. 만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세가 된다면 당연히 건강관리, 취미, 직업활동, 사회활동,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인간 수명에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투자 포트폴리오 지속적으로 구성하고요.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등 자산관리,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하고 컨설팅이 필요하죠. 건강 진단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산관리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억, 수십억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수억, 수백억은 말도 안 되고요. 그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7월 1일 날 오후 2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나 약도 참조해 보시고 신청은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 성함을 문자 주시면 참석하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콘스탄틴 기가의 만남의 시간 같습니다. 5월 달까지 무료였는데 무료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3만 원 받습니다. 3만 원 입금하시고 저랑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 은퇴 설계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요. 자산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 재배치, 아니면 상속 증여, 종소, 건보료, 법인세 양도, 뭐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각종 상품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기, 주택연금, 아니면 연금보험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닐 수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수억, 수십억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카페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길 간단합니다.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십시오. 왜냐면요. 그 보험 및 금융기관 이런 데 소속돼 있다면 나중에 이해상충 시에 여러분을 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점이죠. 우리 집 개는 물지 않아요. 안 뭅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못된 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행위는 물 수 있죠.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연봉 3억, 4억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그 금융기관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아지처럼 개처럼요. 그러니까 반드시 IFA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량 있는 사람 만날 필요 있겠죠.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하고요. 전문적인 지식하고 자신만의 솔루션 무엇보다도 소비자만을 위해서 방송하고 소비자만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같이 겸비하면서 직업 윤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